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어제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시장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 지점의 조성우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문의를 좀 받을까 해요. 매일매일 한 가지 주제로 시장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이제 공개가 될 시장 주제를 보시고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02000-4875, 02000-4875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203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활발하게 유튜브에서 실시간 채팅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시장과 관련된 얘기,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떤 또 시장 얘기를 해주실지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없는 코스피 더 갈 수 있을까? 저는 살짝 제 의견을 얘기해도 될까요? 아, 됩니다. 네. 네, 제가 일부에서도 이런 멘트를 했는데 뭐 외국인이 팔아도 괜찮아, 개인이 있으니까.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논리가 분명히 먹히고 있는 그런 시장을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봐왔잖아요. 네. 하지만 이게 사실 이 개인들의 힘만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이 요즘처럼 뭐 뜨겁게 달아오르는 시장에서 약간이라도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이거 뭐 사실 게시판에 악플로 도배될 수도 있는 일이기는 한데 하지만 이 퍼스트 클래스의 철학이라는 것은 남들이 몰려가는 쪽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들이 보지 않은 쪽에서 여러분들이 비행기 1등석에 가장 조용히 먼저 타실 수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무엇이냐 이걸 지금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오늘 제가 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아무튼 뭐 어제 첫 방송에서 제가 제 철학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뭐 이런저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자, 저는 퍼스트 클래스의 이제 기장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미들이 지금 주식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은 좀 어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근에 이제 이 시장이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일단 동학개미 운동, 그렇죠? 현재까지는 아주 눈부신 그런 활약. 그러니까 사실 그 과거의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아예 이런 사례가 사실 없었죠. 이 개인들의 수급만으로 시장이 이렇게 랠리를 펼쳤던 사례는 아마 우리가 먼 훗날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더라도 아마 지금의 이 순간은 분명히 역사에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만큼은 좀 분명하고 저 역시도 이런 순간이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뭐 제가 무슨 뭐 주식 빠지고 시장 빠지는 걸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우리들이 지금 어떠한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미 이 주식이 적정 주가인지 이 논리는 이미 집어치운 지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솔직히 저도 이제 방송 막 돌려보게 되면 그 기업의 주가의 적정성, 적정 주가를 측정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방송에 나와서마저 지금은 사실 장부로서 주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이 비싸냐 싸냐의 논리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요. 이제는 하나 남았죠. 이 주식이 더 가냐 마냐. 테슬라가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엔비디아가 더 갈 거냐 말 것이냐. 국내로 따지면 뭐 카카오가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리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 가느냐 마느냐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결국에 수급이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수급 주체로서 개인들이 너무 눈부신 활약을 펼쳐 주었지만 그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올 한 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걸 누적으로 보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뭐 혀를 내둘 정도로 올해 초에 1월에 외국인이 반짝 사면서 시작하나 싶더니 결국에 코로나 전국에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그러다 이제 7월에 잠시 또 사주는가 싶더니 8월에 들어서선 다시 팔고 어제도 첫날은 또 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올 한 해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는 무려 26조 5천억을 지금 매도했습니다. 이것도 유례 없는 규모의 매도 규모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이 기간 동안에 개인이 무려 40조 원을 넘게 샀습니다. 이 40조 원이라는 것도 유례 없는 금액이지만 이 40조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려면 자, 대입을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2020년 예산이 500조예요. 네. 대한민국 예산이 500조인데 거의 10분의 1 수준의 돈이 개인 자금으로 증시에 유입됐다. 어마어마하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 자, 2020년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이 50조입니다. 그래서 40조가 대한민국 국방 예산의 지금 80%가 현재 9월 초인 현재 시점에 개인의 자금으로 유입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길 가다 보면은 요즘 이제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지금 식당들이 막 일찍 문 닫고 거의 손님이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들의 또 이 매수를 보면은 돈들이 정말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니까 이 넘쳐나는 싶을 유동성이. 정도로. 그런데 네. 정말 이 유동성이라는 게 수도꼭지 틀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언젠가 한계에 다다르지 않을까? 그 시그널로 우린 신용잔고를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신용잔고가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의 15조 원을 계속 지금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개인들이 이제는 생돈을 밀어넣다가 이제 이것도 조금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에 신용까지 사용하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외국인 매도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또 다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외국인 수급과 관련한 시장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027-4875, 027-4875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에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수급의 차이가 종목에도 좀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삼성전자 차트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8월에 삼성전자가 9.3%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8월 한 달 동안에 개인이 무려 1조 8천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조금 넓혀드릴게요. 자, 8월에 개인이 무려 1조 8천억을 순매수했지만 삼성전자는 9%대 하락을 했고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8천억을 순매도했죠. 이 8천억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사실 말일날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8월의 마지막 날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개인이 1조 8천억을 샀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10%가 하락을 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결국에 동학개미 운동의 어떤 에너지 역시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린 좀 이런 경계심을 분명히 가져봐야 된다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SK하이닉스도 같이 보시죠. 자, 8월에 정말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SK하이닉스도 8월 한 달 동안 개인이 무려 1조 원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이닉스도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개인의 지금 유동성, 동학개미 운동만으로는 이젠 지수를 더 끌어올리기가 좀 버거운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된다면 코스피의 추가 상승이 과연 가능할까? 이거고요.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지금 동상이몽하고 있는 지금 이슈가 하나 있어요. 바로 공매도 금지가 네. 연장된 거.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더 갈 것이다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외국인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제는 좀 지수도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올라 있는데 공매도 금지를 또 연장해?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그럼 난 뭘로 해지를 해야 되지? 뭘로 해지를 해야 될까? 그렇다면 현물을 내다 파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에 2007년도에 코스피가 2,000을 돌파하면서 질주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북경 올림픽까지는 무조건 오른다.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그때 시장에 자리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북경 올림픽을 우리가 구경할 때는요. 금융위기 때 구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맹목적인,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더 갈 것이다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물음표는 가지고 이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 이런 말씀.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빠지는 걸 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 말씀 분명히 저도 더 네. 올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더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이쯤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든 하나 둘 이제 따져볼 것들이 생기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씩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장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해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걸 따져서 우리가 또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궁금한데 오늘 또 종목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고도가 높은 그런 종목이 아니라 오늘 좀 밑에서 좀 편하게 담을 수 있는 네. GS 리테일을 오늘 퍼스트 클래스의 첫 이륙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차트를 보시죠. 저는 이렇게 좀 주가가 아래쪽에 있는 걸 원래 좋아해요. 원래 좋아해요. 이런 종목을 사놓으면은 뭐 솔직히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가 빠져봐야 얼마 빠질 거야. 좀 이런 생각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근데 최근에 이런 편의점주가 유통주에 묶여가지고 이 코로나 국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GS 리테일이 얼마 전에 이슈가 하나 딱 생겼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갑자기 틈새 수혜가 확 몰리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음식점을 9시까지만 영업을 하니까 갑자기 편의점 파라솔에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그걸 금지는 그것도, 했지만, 네, 금지가 금지는 됐어요. 했지만 그렇다면 어디서 또 술을 드실까? 집에서 드셔야 되는데 편의점이 또 주류 판매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는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다 보니까 도시락 배달 주문이 폭주합니다. 저도 객장에서 최근에 도시락을 시켜 먹으니까 일주일이 경과가 됐는데 한 2주 가까이 도시락을 맨날 저도 시켜 먹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도시락 시키면 보통 30분 정도 후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도시락을 사와서 드시는 그런 수요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틈새 수혜로 이 GS 리테일은 분명히 좀 볼만하다. 이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은 2분기 실적이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주력 사업부 실적은 견조하다. 그리고 최근 이틀 연속 연기금 매수가 적지 않게 유입이 됐다.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 자, 이걸 토대로 1차 목표가는 일단 37,500원을 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 편입 전략에서 그 원칙, 마이너스 5% 정도, 코스피 200 대형주죠. 그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일단 퍼스트 클래스의 첫 종목을 한번 픽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종목 GS 리테일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34,500원과 함께 여러 가지 모멘텀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가 또 같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였고요. 이 DB 금융투자 잠실 지점의 조성호 과장이었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